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어떠한 암호화폐를 사용할지 운영 국가 등은 모두 기업에게 맡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것에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둔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이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XRP입니다. 러시아는 오래전 하나의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리플의 XRP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리플 XRP라고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난밤 편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최근 참 힘든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FOMC가 정말 코앞에 다가옴으로써 설렘과 두려움이 같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참 최근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밉게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립토 마켓의 불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나의 계좌를 보고 있노라면 내가 이러려고 코인을 시작했나 하는 자괴감마저 드는 투자자분들 꽤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만약 투자금 중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장에 쓸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다음 상승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상승장 당시에는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마이클 세일러도 대출받아 투자하는데 레버리지가 뭐가 나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대출을 받고 계속 상승장이 이어지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또 투자라는 게 희한해서 다른 사람들은 대출받고 더 크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대출받아 투자하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것이 투자의 세계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누가 꼭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락장이 오기 전에 빼면 되지 않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겠죠. 이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 냉정하게 보았을 때 2021년만 버티면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점점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이제 내년 말이나 되어야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독 커뮤니티가 돈독한 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XRP인데요. 참 희한하게 가격도 많이 안 오르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상승률이 좋지 않은 코인인데 그럼에도 커뮤니티는 타 코인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이죠. 하지만 이러한 투자자들의 기대감과는 달리 SEC와의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인해 상승 동력이 차단되며 현재의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는 중인데 이게 오르기는커녕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이 적게는 20에서 30%, 많게는 50에서 60%의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코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나 XRP 게시판에 욕들이 엄청나게 써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과연 이대로 XRP를 들고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확장시켜서 코인 자체를 들고 가는 것이 답일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상승장에 올라탔다가 물리면서 물타기 이후 손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건대 100명 중에 90명은 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을 여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일상생활에 무리까지 하면서 진행하는 투자는 옳지 않죠. 하지만 버틸 수 있다면 다음 불장을 기다린다면 현명하게 버틸 지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트레이더가 아니시라면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의 힘을 믿고 진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스테이킹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자주 소개해드리는 넥소가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되는데 디파이는 이제 복잡하죠. CFI 중에 두 번의 하락장을 버티며 기초부터
처음부터 탄탄하게 쌓아오고 보안과 자금이 충분한 업체를 꼽다 보면 장기 투자자분들은 자연스럽게 넥소로 몰리게 됩니다. 이제 통상의 물타기를 하게 되면 기존 보유한 코인과 신규 매수하는 코인의 비율이 1대1이라고 했을 때 평균가는 이제 각각의 금액을 더한 후 2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원하는 만큼 물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평균 단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를 할 때는 기존의 자금의 몇 배수로 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크게 물리거나 자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물을 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럴 때는 스테이킹을 통해 이자를 받으면 그 자체가 바로 영원에 산 코인이 되는 것이죠. 볼륨이 클수록 이자도 늘어나며 그만큼 받는 이자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장 하루에 얼마 안 되는 이자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XRP를 스테이킹한 후에 하루 3개의 XRP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리고 3년 뒤 불장이 찾아온다고 가정한다면 약 3,000개의 XRP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코인 자체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때 얻을 수 있는 낮춰진 평단가와 불어난 물량이 주는 수익은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 뺄 수 있는 곳에 예치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게 되면은 $1,000 스테이킹을 한 달 동안 진행하실 경우 $100를 지급해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분들은 스테이킹을 통해 꼭 이자를 받으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매매가 아닌 스테이킹만 하면 $100를 지급해 드리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FOMC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단기 방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두려움이 같이 느껴지는 듯 보이는데 이에 3대 거래소의 무기한 롱숏 비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 1위의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1%, 숏 포지션이 48.96%로 롱 포지션이 더욱 우세한 상황이며 2위의 비트겟 거래소의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롱 포지션이 50.14%, 숏 포지션이 49.86%이고 3위의 FTX 거래소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2.29%, 숏 포지션이 47.7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롱 포지션이 더욱 우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계속 하락을 했으니 단기적으로 이제는 상승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선물 투자자분들이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연준의 말에 집중한 적이 없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연준의 말 한마디 그리고 FOMC의 금리 결정에 이렇게까지 목을 메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촉발된 원인으로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 연준은 경기를 살리겠다며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전례 없는 조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푼달러의 영향으로 현재 사상 초유의 물가 상승이라는 위기를 몸으로 겪고 있으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이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의 가격, 농산물의 공급망에 오는 쇼크가 오며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에 서방 국가들의 경우는 러시아에 본격적인 경제 제재를 걸기 시작하죠.
특히나 가장 러시아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한 것이 지난 2월 발표된 스위프트 퇴출이었는데요. 이에 러시아는 살아갈 길을 모색하던 중에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지난 3월 러시아의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며 지난 5월에는 아예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발표 또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갑자기 러시아의 태도가 변하면서 돌연 암호화폐 지불 금지 법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사실상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떨어지는 러시아의 법정화폐 루블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국 내 자국민들의 암호화폐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일 뿐 국제 무역 해외 수출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러시아의 암호화폐 채택은 절대로 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철저하게 국가 그리고 기득권을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지난 9월 6일 러시아는 국제무역에서 암호화폐 결제 사용을 승인하기로 합의에 이르게 되죠. 그렇다면 누가 누구랑 합의를 했느냐? 러시아의 중앙은행과 러시아의 재무부가 합의를 한 것입니다. 과거부터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반대를 하였었는데 이제는 암호화폐라도 사용해야겠다라고 느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예, 오늘 러시아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가 간 암호화폐 결제 지원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국가 간 암호화폐 결제 지원 법안 기업의 인프라 기회 제공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반 체베스코프 러시아 재무부 금융정책국장이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 간 결제에 암호화폐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반 체베스코프의 경우는 1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국제상공회의소 원탁회의에 참석, 법안을 통해 기업에게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업이 국제무역에서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관련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는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다. 다만 어떤 암호화폐를 사용할지 운영 국가 등은 모두 기업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어떠한 암호화폐를 사용할지 운영 국가 등은 모두 기업에게 맡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가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둔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리플 XRP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미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미 러시아는 XRP를 통한 대규모 송금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러시아는 오래전에 하나의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보고서의 제목은 바로 러시아의 중앙은행, 금융, 기술기업의 블록체인, 디지털화 경험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여기는 참 놀랍게도 리플의 XRP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리플 XRP라고 말이죠. 보고서 내용에도 굳이 많은 코인이나 자산을 묶어놓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많은 유동성을 언제든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코인도 아닌 XRP를 이용해서 말이죠. 현재 러시아는 기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내년 2023년 국제결제에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간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XRP가 사용이 된다면 충분한 가격의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점 음모론이 현실화되어가는 소식들이 최근 들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가격이 정말 저렴할 때였다라고 느낄 때가 곧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1년 전이죠. 2021년 불장을 지나면서 꽤 많은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을 지지한다라는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가격이 하락해서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모든 크립토가 결국 망하거나 사라지고 결국 비트코인이 모든 크립토와 문명을 먹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아마도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한 번씩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죠. 이제 TCP-IP라 불리는 이러한 네트워크 위에 세워진 기업들이 오늘날의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입니다. 사우디의 아람코와 같은 타고난 석유 재벌들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글로벌 시가총액을 장악한 이러한 기업들은 인터넷 기반의 기업들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맥시멀 리스트들은 이러한 생태계가 향후 비트코인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거를 보게 되면 TCP-IP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진 레이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꼭 막바지에 들어서 이렇게 말이 한 번씩 꼬이네요. 네, 무튼 현재 비트코인 위에 세워진 생태계가 뭐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이더리움 위에 생태계가 세워져 있고 이번 9월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의 성공으로 POW에서 POS로 전환까지 하게 되었죠. 이렇게 보면 마치 비트코인은 좀 골동품 같고 이더리움은 최신 전자제품 같은 기분까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이러한 행보는 늘 중앙화에 대한 공격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이더리움 재단이 주장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믿지는 않죠. 이더리움 머지가 진행될 때는 심지어 채굴자들 모두가 떠나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더리움은 POS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는 채굴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비트코인 위에 이제 딱히 생태계랄 게 없다 보니 비트코인 위에 만들어질 생태계를 기대하며 지금의 코인 가격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공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죠. 채굴자들에 의해 중앙화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일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왜 2021년 11월 이루어진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과거 한 차례 실패했을까요? 그만큼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사실의 증거인 것인데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여전한 이유에는 탈중앙화 이외에도 이제 많은 이유가 있죠. 심지어 POW나 느린 속도 같은 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립토는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들을 빠르게 점유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현재 비트코인으로 각종 상품들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의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의 결제는 퍼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워낙에 금융 결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 크립토 마켓은 현재의 시장보다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힘든 시기들은 현재 과거의 차트를 보았을 때 정말 작은 출렁임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때 암호화폐를 샀어야 했는데 하는 때가 무조건 찾아옵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어쩔 수 없는 흐름이며 이러한 흐름들은 일개 개인이 일개 국가들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죠. 이제 매 영상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흐름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